염산월, 회장 옆자리를 공식으로 달라고. 그 입으로 마동석 꺼내는 순간 내 숨통부터 끊어. 채화영이 침실 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뱉었는데요. 마대창 회장이 잠든 침대, 그 옆에 염산월이 조용히 몸을 눕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염산월은 사랑이 아니라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었고, 채화영은 자리에 손대는 순간부터 상대의 목을 조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채화영이 소리를 더 키우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깨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누가 회장 앞에서 더 민망해지나의 싸움으로 바뀌니까요. 채화영은 그 꼴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폭발 대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침대 쪽으로 더 들어가지도 않고 문을 등으로 닫아버린 다음 낮게 내뱉었는데요. 나와. 여기서 버티면 내가 원하는 그림만 완성돼. 오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염산월은 침대 위에서 존재를 공식으로 만들려 했고, 채화영은 그 공식이 찍히기 전에 염산월을 방 밖에서 꺾어버리려 했거든요. 채화영이 염산월 손목을 꽉 잡아 끌어냈습니다. 힘자랑이 아니라 속도였는데요. 회장이 한 번만 뒤척여도 끝장이라는 걸 채화영이 제일 잘 아니까요. 그런데 염산월은 이상하리만큼 저항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빠져서가 아니라 계산이었거든요. 이 방에서 버티면 회장 눈 뜨는 순간 설명을 해야 하고, 설명하는 순간 사람은 약자가 됩니다. 염산월은 약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라 나가면 채화영이 뭘 들고 있는지 먼저 볼 수 있으니까요. 복도 끝 거실로 끌려 나오자마자 채화영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고에 박히는 그 독서를 그대로 꽂아버렸는데요. 천박한 오갈 데 없는 걸 거두어줬더니 아주 못하는 짓이 없구나. 염산월이 피식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천박, 다 너한테 배운 건데. 옛날 기억 안 나니? 돈 있는 사람들하고만 엮이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 내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보고 배운 거야. 염산월은 일부러 한 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 그날 쫑파티 날 마동석한테도 약 먹였잖아. 그 이름이 튀어나오자 채화영의 표정이 순간 단단하게 굳었는데요. 채화영은 흔들리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차갑게, 더 낮게 이 한마디로 염산월 목을 조르듯 경고했거든요. 증거도 없이 입 나불거리다간 내가 먼저 끝나. 그 입, 내가 오늘 여기서 잘라버릴 수도 있어. 채화영은 부정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은 설명으로 이어지고 설명은 약점이 되니까요. 채화영이 택한 건 격하였습니다. 상대 말을 증거 없는 입방아로 격화시키면 상대는 더 큰 걸 꺼내야 하거든요. 채화영은 그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염산월이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꿨습니다. 이 여자는 감정으로 싸우다가도 계산할 때는 칼을 접고 계약서를 꺼내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 협박하러 온 게 아니라 거래하러. 염산월이 채화영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 회장님 옆에 있게 해. 공식적이어야 해. 회장님 일정, 행사, 식사 자리 내가 옆자리로 들어가야 해. 채화영은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웃는 순간 염산월은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채화영은 대신 한 박자 두고 상대가 더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식? 채화영이 낮게 되묻자 염산월이 기다렸다는 듯 조건을 더 얹었는데요. 그리고 진홍주. 홍주를 드림호텔에서 키워줘. 아무거나 말고 사람들이 대표 라인이라고 알아볼 자리로. 여기서 채화영 속으로 계산이 돌아갔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진 애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혐오를 권력으로 뒤집고 싶어하는 욕심이 홍주 눈에 깔려 있었거든요. 없이 살면서 무시당한 시간이 길수록 사람은 더 빨리 위를 꿈꿉니다. 홍주를 드림호텔에 들이는 건 폭탄을 들이는 게 맞아요. 다만 폭탄은 방향만 잡으면 남을 터뜨리는 데 쓰이기도 하잖아요. 채화영은 승낙도 거절도 하지 않고 딱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내가 왜 너를 회장 옆에 세워?
염산월이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난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염산월은 여기서부터 진짜 카드를 꺼냈는데요. 회장님이 요즘 뭘 눈치챘는지 알아? 오장미. 염산월이 오장미를 툭 던지는 순간 채화영 가슴 깊은 곳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염산월이 확신을 얻으니까요. 염산월이 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장미 쪽 조사 들어갔어. 반찬가게, 오복길, 정숙회 그 동선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어. 너도 알지? 마대창 회장님은 사람을 볼 때 얼굴이 아니라 뿌리부터 캐. 채화영은 강하게 잡아댔습니다. 증거도 없이 떠드는 사람을 상대할 때 채화영은 사실이 아니라 격을 꺼내거든요. 너 지금 무슨 확신으로 입을 놀려? 회장님이 어디를 가든 수행이 따라붙고 동선이란 건 얼마든지 비틀어지는 거야. 채화영이 차갑게 잘랐는데요. 그 동선으로 나를 흔들면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는 거야. 염산월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너답다. 항상 증거 타령하며 잡아떼지. 염산월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근데 너도 알잖아. 이 집은 증거보다 회장 마음이 먼저 움직여. 내가 회장님 옆에 공식으로 서면 그 마음을 내가 조정할 수 있어. 회장님이 어디부터 파고 누구부터 의심하고 누구부터 자를지 내가 옆에서 방향 틀 수 있다고. 염산월은 채화영을 찌르는 말로 마무리했는데요. 너는 며느리라서 회장님 마음을 잡는 게 아니라 며느리라서 회장님이 더 의심하는 거야. 밖에서 들어오는 말이 더 잘 박힐 때가 있거든. 채화영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홍주를 먼저 건드렸습니다. 염산월이 흔들리는 지점이 딸이라는 걸 채화영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홍주, 내 딸을 호텔에 세워달라는 게 그 거래의 핵심이지. 채화영이 낮게 웃었는데요. 홍주를 진짜 키우고 싶으면 홍주부터 조용히 해. 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내가 만든 판이 제일 먼저 터져. 채화영은 여기서 더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홍주가 설인을 미워하는 건 이해해. 근데 그 미움으로 위로 올라가려 하면 결국 홍주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거야. 내가 그걸 가만히 보겠어? 염산월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워줘야지. 내가 잡아주면 되잖아. 염산월은 억지로 웃으며 말끝을 올렸습니다. 홍주가 내 손 안에 있으면 내가 설인도 지킬 수 있고 나도 입 닫을 수 있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채화영은 그 말이 더 소름이었습니다. 염산월은 서로 좋다는 말로 남의 인생을 사고 파는 사람이니까요. 채화영은 그래서 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좋아. 넌 좋다는 말로 늘 더러운 거래를 포장하지. 채화영이 한 박자 쉬고 칼처럼 자르듯 말했습니다. 너 회장님 옆자리 원해? 그럼 내가 가진 걸 먼저 내놔. 회장님이 오장미를 왜 보는지, 정숙희가 왜 그 얼굴을 보고 멈칫했는지. 내가 아는 만큼 내 자리가 생기는 거야. 염산월이 그 말에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걸 하려고 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염산월은 자신감이 있었고요. 내가 회장님 옆에 서면 회장님 조사 속도를 내가 늦출 수도 빠르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염산월은 채화영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너랑 나를 의심하고 있어. 우리 둘이 서로 물어뜯는 걸 보면 회장님은 더 조용히 더 깊이 판다고. 채화영은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회장실 호출이라는 단어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목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 그래서 채화영은 염산월을 한 번 더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필요하다는 거지. 회장님 옆에 서서 내가 모르는 걸 내가 먼저 들어보겠다는 거. 채화영이 낮게 웃었습니다. 근데 산월아, 내가 회장님 옆에 서는 순간 너는 내 편도 아니야. 너는 회장님의 도구가 되는 거야. 염산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구면 어때? 난 결과만 가지면 돼.
그리고 염산월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꺼냈는데요. 그리고 마동석 얘기 너 잡았대도 소용없어. 그날 내 손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난 기억하고 있어. 채화영이 바로 대꾸하려는 순간 침실 안쪽에서 마대창 회장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였는데요. 그런데요, 마대창 회장은 사실 잠에서 깬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회장은 이미 며느리 채화영이 오늘 밤 유난히 침실로 들어오는 발걸음을 조심한다는 것도, 염산월이 굳이 침대까지 올라가 자리를 찍으려 한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막아 세우는 건 쉽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막아 세우면 본심은 숨습니다. 마대창이 원하는 건 훈계가 아니라 속셈이었고요. 그래서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실 옆 서랍에서 펜 하나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펜인데 회장이 이미 녹음을 켜둔 펜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안전한 줄 아는 자리에서 본심을 뱉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회장 침실 앞 거실이었습니다. 회장은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였습니다. 염산월은 회장 옆자리를 공식으로 요구했고 진홍주까지 키워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마대창은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염산월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딸을 세우려 한다. 채화영은 집안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리 방어에만 매달린다. 마대창이 흥미로웠던 건요, 염산월이 거칠고 성급해서 더 잘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살짝만 밀어도 뛰어가서 흔들고 들쑤시고 이를 키우죠. 반대로 채화영은 이를 키우기 전에 수습하려 합니다. 겉으론 품이지만 속은 공포입니다. 마대창은 그 공포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대창은 염산월을 쫓아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염산월을 집안에 더 오래 두면 채화영 손이 어디로 뻗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마대창은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좋아. 염산월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게 만들 수 있다. 채화영은 염산월을 막으려 움직일 테고 그 움직임이 곧 내 답이다. 거실의 채화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염산월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더 노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나를 공식으로 세우면 난 회장님 옆에서 오장미 조사 흐름을 잡아줄 수 있어. 너는 내일 회장실에서 당황하지 않게 될 거고. 염산월이 말을 이을수록 채화영은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염산월이 자꾸 내일을 말한다는 건 이미 회장실이라는 단어가 염산월 귀에도 흘러들어갔다는 뜻이니까요. 채화영은 그걸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산월아, 너 오늘 여기서 공식을 요구한 순간 너는 나한테 협박을 건 거야. 채화영이 낮게 웃었습니다. 협박은 한 번 성공하면 두 번을 해. 두 번 성공하면 세 번은 습관이야. 난 그 습관을 여기서 자른다. 염산월이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서 자르지. 내 며느리 채면. 염산월은 채화영을 찌르는 단어를 골라 꺼냈는데요. 설인. 내 딸.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자리. 회장님이 오장미 쪽으로 고개만 돌려도 설이는 밀려나. 너도 알잖아. 채화영은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현실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설인을 입에 올리는 순간 넌 끝이야. 채화영이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홍주가 설인을 미워하는 이유? 그거 이용해 올라가려는 순간 홍주는 더 추해져. 그리고 추한애는 회장님이 제일 먼저 잘라. 채화영은 마지막으로 아주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홍주 인생을 내가 박살내겠다는 게 아니야. 홍주가 스스로 박살내게 만들겠다는 거지. 넌 그걸 막을 능력이 없어. 염산월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흔들리는 건 결국 엄마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염산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거래를 바꾸자. 염산월이 낮게 말했습니다. 홍주는 내가 잡아둘게. 대신 너는 나를 공식으로 세워. 그럼
내가 회장님 옆에서 오장미 쪽을 안전하게 조절해줄게. 너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최화영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으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내가 조절한다는 그 말, 그 자체가 내 죄야. 최화영이 입꼬리를 올렸는데요. 회장님 일에 손대겠다는 소리잖아. 사너라, 내가 그 말한 순간부터 너는 회장님한테 위험이야. 최화영은 여기서 일부러 염산호를 겁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염산호를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거였죠. 겁먹은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흔적이 남고요. 흔적은 최화영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염산월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움직일게. 염산월이 돌아서며 말했는데요. 오장미, 내가 먼저 만나서 그 애가 뭘 숨기는지 직접 뜯어낼 거야. 최화영은 그 말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겁나서가 아니라 시간이 촉박해서요. 오장미는 아직 이 판의 룰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 욕심은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없이 살았던 사람은 한 번이라도 위를 맛보면 그걸 놓지 못하거든요. 염산월이 그 욕심을 찌르면 오장미는 겁먹기보다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화영은 그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예상 밖이 되니까요. 염산월이 문 쪽으로 향하자 최화영이 낮게 경고했습니다. 오장미 건드리는 순간 내가 원하는 공식은 끝이야. 염산월이 뒤돌아 웃었습니다. 그럼 더 빨리 공식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염산월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지고 나갔는데요. 회장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결론을 내려. 내일 아침 너는 나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화영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겉으론 단단했지만 속은 뜨겁게 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회장실, 조사, 호출, 결과. 최화영은 그 단어들이 줄줄이 목을 죄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화영은 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신복 이강혁에게 짧게 보냈습니다. 염산월, 움직인다. 홍주 동선부터 잡아. 그리고 반찬가게 쪽 오복길, 정숙해, 오장미. 오늘 밤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 최화영이 정리라고 말할 때 그건 청소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도 입도 동선도 전부 정리입니다. 그런데 최화영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이번 판은 정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마대창 회장이 이미 무언가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공기처럼 바닥에 깔려 있었거든요.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염산월이 침대에서 쫓겨난 날이 아니라 염산월이 공식을 요구하며 홍주를 판 위에 올린 날이고요. 최화영은 잡아떼면서도 이미 오장미라는 이름이 회장 손에 들어갔다는 걸 직감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인 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대창 회장은 침실 안에서 조용히 녹음을 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산월을 미끼로 최화영의 움직임을 끝까지 보려는 회장. 다음화에서 진짜 무서운 건 두 여자의 싸움이 아니라 회장이 이제 너희 둘 다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일지도 모르거든요.